10월 8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2년간의 탭스 기출문제 전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나 최근 시험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짚어드리지만 실제 출제 여부는 출제자분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매 시험 편차가 클 수 있음만 유의해 주시고요. 먼저 독해청의 공통으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약간만 바꿔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점점 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청해에만 이렇게 동일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독해에도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바로 직전 9월 24일 청해부터 보면 5번 눈 와서 출근길 교통체증이 심했다라던 문제는 9월 3일 7번, 8월 20일 30번, 4월 2일 29번 이렇게 꾸준하게 출제되던 소재였고요. 또 12번 밤새서 발표 준비했는데 미뤄졌다라던 문제는 작년 7월 17일 25번 밤새서 과제했는데 데드라인이 미뤄졌다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22번 어떤 축구선수가 팀원들이랑 싸워서 명단 제외됐다라던 문제는 9월 3일 26번 어떤 선수가 코치랑 싸워서 팀에서 방출됐다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24번 10년 전에 졸업식 때 보고 처음 본다라던 문제는 3월 10일 12번 10년 전 졸업식 때 보고 처음 본다라고 거의 모든 대사가 동일했고요. 29번 경영진이 승진 안 시켜줘서 이직한다라던 문제는 2월 26일 30번 경영진이 승진을 시켜줘서 이직을 안 한다라던 문제와 방향만 반대로 동일했고요. 또 독해 6번 인종 간 수업 성취도 차이에 대한 지문은 9월 3일 5번째 긴 지문 인종별 다문화 메시지에 따른 성취도 차이와 유사했고요. 17번 여자 모델 구인 공고글은 직전 9월 17일 19번 여성 베이스 멤버 구인 공고글과 유사했고요. 21번 작년에 챔피언십 때 한 골 차이로 우승한 팀에 대한 지문은 직전 9월 17일 두 번째 긴 지문 한 골 차이로 결승 진출한 팀에 대한 지문과 유사했고요. 24번 마라도나 선수의 4번의 월드컵 경험에 대한 글은 8월 6일 24번 마라도나가 우승한 월드컵에 대한 지문과 유사했고요. 첫 번째 긴 지문 공항 라운지 이용 후기 글은 작년 7월 17일 첫 번째 긴 지문 식당 이용 후기 글과 유사했고요. 또 9월 17일 청해 5번 결혼식 누구 초대할지 정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4월 16일 2번에 invite, guest list라는 표현까지 동일하게 출제됐었고요. 참고로 이 문제는 탭스의 정석 청해 파트 1 첫 번째 문제와도 굉장히 유사했던 문제였죠. 또 7번 피드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동료에 대한 지문은 8월 6일 10번, 7월 3일 18번, 6월 18일 10번 문제와 유사했고요. 16번 personal best, 개인 최고 기록을 깼다라던 문제는 작년 9월 4일 16번, 개인 최고 기록을 못 깼다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21번 turn down, 일자리 제한을 거절했다라던 문제는 작년 7월 17일 27번 야근 제한을 거절했다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24번의 단골 표현 slip my mind 까먹었다라던 문제는 5월 14일 4번 1월 15일 7번 9월 11일 9번 이렇게 4달 주기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었고요. 25번 commute 집이 다 좋은데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다라던 문제는 4월 2일 29번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또 독해 15번 게임 회사 광고글은 4월 16일 7번 게임 회사가 새 게임을 출시했다라던 지문과 유사했고요. 19번 고인 공고 글은 2월 13일 17번, 10월 2일 17번 이렇게 주로 코렉트 쉬운 문항에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여러 번 출제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 시험 올려드리는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확인하고 나서 시험장에 가는 게 점점 더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문 선지 돌려 말하기에 쓰이는 단어들은 빈출 단어에 포함된 조금 더 익숙한 단어의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탭스엔 지문에는 워낙 생소한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지만 정답을 결정짓는 단어들만큼은 그래도 많이 쓰이고 익숙한 단어들에서 출제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올려드린 이 각 점수대별 빈출 단어만큼은 최대한 완벽히 숙지해 가시고 시험 중에 만약에 단어가 익숙한 선지와 단어가 아주 생소한 선지 둘 중에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단어가 익숙한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확률일 뿐 무조건 단어가 쉬운 선지가 정답이다 라고 푸는 건 위험하겠고요. 자, 그 다음 청해부터 짚어보면 우선 파트 1, 2, 3 대화문에 최근 들어 반복 출제된 소재를 짚어드리면 우선 프로모션, 승진에 대한 소재 굉장히 단골 소재죠. 9월 17일 3번 내 이름 승진 명단에 올려볼까? 라고 물어보던 문제. 9번 경영진 포지션 업무 시간이 길어져도 관심 있냐? 라고 제안하던 문제. 9월 3일 18번 승진 후보들이 쟁쟁하지만 내 생각엔 너가 가장 적절하다 라고 칭찬하던 문제.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이 승진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 승진 결과에 대한 등장인물의 입장 어떻게 느끼는지가 정답을 결정짓는 데 주요한 요소였고요. 다음 발표나 보고서 제출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3번 워크샵 위에서 이거 복사 좀 해줘 라고 부탁하던 문제. 4번 컨퍼런스 때 너 발표할 거냐고 물어보던 문제. 10번 계약 해지한 고객을 다시 제안해볼지 고민하던 문제. 12번 밤샜는데 발표 미뤄져서 짜증난다 라던 문제. 26번 제품 출시 일정에 대한 회의 내용을 공유해주는 문제.
이렇게 한 시험에도 굉장히 여러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또 9월 17일 11번 회사 전사 미팅에 테크팀도 부를지를 물어보는 문제. 30번 팀원들이 대거 퇴사하는 바람에 데드라인을 못 맞출까봐 걱정이다 라던 문제. 또 9월 3일 16번 1000불 이하 지출도 팀장 컨펌 받아야 된다 라던 문제. 27번 출장 간 동료 대타로 발표해야 된다 라던 문제. 이렇게 출제됐었습니다. 또 취업이나 해고 등 채용과 관련된 소재도 종종 출제되는데요. 9월 24일 29번 이직하면서 직책이 올라갔다 라던 문제. 9월 17일 14번 경험은 없지만 긍정적인 지원자를 채용할지를 고민하던 문제. 9월 3일 25번 어제 면접에서 어려운 질문들엔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떨어질 것 같다 라던 문제. 30번 정규직 자리 나면 연락 줄게 라고 제안하던 문제.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또 딴 동료에 대한 대화 주로 뒷담화도 최근 들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7번 사표 제출하기 전에 퇴사한다고 먼저 소문내버린 동료에 대한 뒷담화. 9월 17일 7번 피드백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동료에 대한 얘기. 10번 여자친구를 찬 친구 인성에 실망했던 얘기. 9월 3일 10번 어떤 딴 동료가 팀 업무에 더 기여해야 된다 라던 대화.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다음 파트 3 가장 고난도 문항 주로 메인 23번, 코렉트 28번, 인퍼 30번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정치 관련 소재가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23번 어떤 정치인이 공약은 많지만 실제로는 걸림돌이 많아서 많은 변화를 만들진 못할 거다 라던 대화. 9월 3일 23번 어떤 시장이 재선을 고려해서 세금 인상 정책을 철회했다 라던 문제. 8월 20일 23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자영업자들한테 피해를 준다 라던 문제. 또 36번 상대 좌파 후보가 시 재정을 파산시킬 거다 라던 문제. 이 회차에서는 변칙적으로 파트 4 가장 고난도 문항에도 정치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이렇게 메인 코렉트 인퍼 중 하나에 출제되곤 했습니다. 자, 이 정치 문제들은 우선 정치 성향 좌우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미리 알아놓고 지문 내용이 이 중에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지 혹은 어딘가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지를 구분해서 푸시면 되겠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좌우 이분법적으로 갈라지지 않는 모호한 경우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파트 4, 5 코렉트 쉬운 문항 주로 33번에는 식당이나 서비스의 메뉴나 이벤트에 대한 공지글이 출제되는데요. 9월 24일 33번 식당의 아침 신메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지문. 34번 연 2회 진행하는 세일의 품목을 안내하는 지문. 바로 직전 회차에는 이렇게 변칙적으로 두 문제나 메뉴 공지글이 출제됐고요. 9월 17일 33번 인기 그룹과 콜라보한 한정판 버거 메뉴 공지글. 8월 20일 33번 비타민 D의 연령별 권장 섭취량 공지글. 8월 6일 33번 기말고사 일정 공지글. 자, 이렇게 메뉴 공지글의 경우에는 각 메뉴별 특징들을 지문에 나온 대로 서로 매칭만 잘해서 푸시면 되고요. 다른 특징과 엮어서 낚시하는 함정선지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4 인퍼 36번 가장 고난도 문항에는 어떤 정책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주장이나 비판하는 지문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기본소득제도는 프리랜서들의 임금은 오히려 낮출 거다 라던 주장. 9월 17일 예술가들이 상업활동도 어느 정도 직접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 라던 주장. 9월 3일 퇴근 후 소셜라이징 하는 문화가 일부 직원들한테만 불공정한 특혜를 줄 수 있다 라던 주장. 8월 6일 범죄자의 가석방 신문 주기가 너무 짧다 라던 비판.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아무래도 인퍼 유형이 대놓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문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나 결론을 도출하는 유형인데 주로 어떤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암묵적인 전제나 결론을 까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퍼 유형의 이런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이 나올 경우에는 인퍼 유형이 좀 디테일한 걸 요구하는 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문 전체의 접점을 담은 선지가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 독해의 경우에는 점점 갈수록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에 단순 동의어가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일맥상통하지만 아예 다른 표현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9월 24일 19번 Laser Vibration 레이저나 진동 이런 구체적인 기능들이 Visual Tactile Cues 시각적, 촉각적인 신호를 준다라는 좀 일반화된 표현으로 돌려 말해졌고요. 21번 Solitary Goal 한 골 차이가 Narrow Margin 아슬아슬한 차이로 돌려 말해졌고요. 9월 17일 16번 Syntax Grammar 라는 언어학적인 전문 용어들이 Language Like Structure 언어와 같은 구조라는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돌려 말해졌고요. 34번 어떤 소설이 대필이라는 논란을 particular claim 이 소설에 대한 특정한 주장이라는 또 조금 일반화된 표현으로 돌려 말해졌고요. 9월 3일 5번 vote 투표해라 라는 표현을 participate in democratic process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해라 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해졌고요. 32번 narrowing down the field of light 빛의 범위를 좁힌다 라는 표현을 block portion of light 빛의 일부를 막는다 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해졌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돌려 말하기를 체크하실 때에는 단순 동의어 매칭을 넘어서 의미상
일맥상통하는지를 확인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연결어 유형에 빈출 단어에 포함된 연결어가 정답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17일 10번 indeed, 9월 3일 9번 ultimately, 8월 20일 9번 in particular, 10번 granted 두 문제 다, 8월 6일 9번 granted, 10번 hence 두 문제 다, 7월 16일 10번 consequently, 7월 3일 9번 subsequently, 10번 meanwhile 두 문제 다, 6월 18일 10번 indeed, 5월 14일 10번 consequently, 4월 16일 10번 granted, 4월 2일 9번 moreover, 10번 indeed 두 문제 다. 게다가 이 중에 granted랑 indeed는 총 3번씩이나 출제됐었고요. 기존에는 however, likewise 같이 좀 방향이 명확한 연결어들이 정답으로 많이 출제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방향이 모호하고 좀 고차원적인 연결어를 정답으로 많이 출제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느 빈출 단어들처럼 인 연결어들도 실제 예문으로서 정확히 어떤 논리 구조를 잇는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코렉트 유형에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19번 파킨슨병 보행 보조기구에 대한 설명, 20번 산호의 기후변화에 따른 색깔 변화, 9월 17일 18번 사후에 더 활발해지는 유전자에 대한 지문, 22번 생명 전구 물질에 대한 이론, 9월 3일 22번 지자기장 방향 전환 현상에 대한 지문,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근데 아무리 전문 용어 지문이라 하더라도 탭스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지문에 나온 이 전문 용어와 그에 따른 설명끼리 서로 매칭만 잘해서 풀면 되고요. 마치 청의 메뉴 공지글과 유사하죠. 그리고 다른 특징이랑 엮어서 낚는 선지를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 메인 인퍼 유형 중에 좀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는 수필 지문이 점점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빈칸 2번 아이가 없다고 직장에서 부당 대우 받은 경험담, 메인 14번 눈에 잘 띄는 필명 쓰고 블로그가 흥행한 경험담, 9월 17일 빈칸 2번 늦은 나이에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습득한 경험담, 인퍼 23번 학창시절에 선생과 다른 정치 견해를 썼다고 성적에 불이익을 받은 경험담, 8월 20일 빈칸 4번 남편이 육아에 덜 참여하는 건 알고 봤더니 본인 때문이었다 라던 경험담, 인퍼 23번 아들들과 매년 캠핑 가는 아빠의 경험담,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근데 이런 수필들은 오히려 지문 자체는 더 쉽기 때문에 기존 유형별 풀이법 그대로 동일하게 빈칸이나 메인 유형은 접점을 돌려 말하는 선지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인퍼 유형은 지문 내용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나 결론을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 6번에서 8번, 코렉트 20에서 22번, 인퍼 24, 25번 같은 고난도 문항에는 독해도 마찬가지로 정치 관련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는데요. 9월 24일 빈칸 5번 시민권 없이도 학교 이사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던 문제, 9월 17일 빈칸 4번 당선되더니 부패 척결 공약을 안 지키는 정치인에 대한 문제, 인퍼 25번 제약회사 관련 불법 로비 활동이 딱 걸린 정치인에 대한 문제, 9월 3일 빈칸 8번 재선 자금 때문에 과거에 욕했던 정치 진영을 지지한 정치인에 대한 문제, 인퍼 24번 경찰 출신 보수당 후보가 이례적으로 당선이 유력하다라던 문제,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이 독해 정치 문제도 청해와 마찬가지로 우선 정치 성향 좌우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아놓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의 내용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혹은 모호하게 어딘가에 걸쳐 있는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해청의 전반 빈출되는 소재를 짚어드리면 우선 ESG라고 하죠. 기후변화, 소셜 이슈, 기업 경영 윤리에 대한 소재들이 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점점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독해 5번, 6번, 7번, 12번, 9월 17일 청해 23번, 독해 4번째 긴지문, 9월 3일 청해 31번, 36번, 첫 번째 긴지문, 독해 6번, 21번, 25번, 5번째 긴지문, 8월 20일 청해 35번, 독해 8번, 9번, 16번, 18번, 20번, 21번에 출제되었고요. 또 병, 약, 백신 등 의료 관련된 소재도 최근 코로나라는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청해 27번, 독해 19번, 9월 3일 독해 2번, 4번, 15번, 8월 20일 청해 18번, 33번, 독해 24번, 8월 6일 독해 3번, 7번에 출제되었고요. 또 앱 업데이트, SNS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소재도 최근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청해 4번, 독해 14번, 9월 17일 청해 31번, 9월 3일 청해 35번, 독해 14번, 21번, 8월 20일 청해 2번째 긴지문, 8월 6일 청해 2번째 긴지문에 출제되었고요. 다음 동식물 종해에 대한 설명 지문은 항상 꾸준하게 매 회차 출제되고 있죠. 9월 24일 청해 2번째 긴지문, 독해 10번, 20번, 9월 17일 청해 34번, 독해 6번, 9번, 첫 번째 긴지문,
9월 3일 청해 두 번째 긴지문, 독해 9번, 19번, 네 번째 긴지문. 8월 20일 청해 34번, 독해 3번, 12번, 22번 두 번째 긴지문에 출제됐고요. 또 스포츠팀, 선수, 경기 관련 소재도 거의 매 회차 최소 한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축구 종목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9월 24일 청해 22번, 독해 1번, 3번, 21번, 24번. 9월 17일 청해 16번, 독해 5번 두 번째 긴지문. 9월 3일 청해 26번, 32번, 독해 3번. 8월 20일 청해 21번, 독해 7번 네 번째 긴지문에 출제됐고요. 또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에 대한 설명도 매 회차 항상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청해 32번, 35번 첫 번째 긴지문. 독해 8번, 18번, 24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긴지문. 9월 17일 독해 8번, 10번, 12번, 20번 세 번째 긴지문, 다섯 번째 긴지문. 9월 3일 청해 34번, 독해 7번 두 번째 긴지문. 8월 20일 독해 5번, 14번, 19번, 25번 다섯 번째 긴지문. 이렇게 실제 역사 지문은 한 회차에도 굉장히 여러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자, 오늘 짚어드린 출제 패턴들을 총 정리해보자면 우선 독해청의 공통, 기존과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청해뿐 아니라 독해에까지 점점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 돌려 말하기에는 빈출 단어들이 포함될 확률이 높다. 청해 파트 1, 2, 3 대화문에 반복 출제된 소재로는 승진, 회사 업무, 채용, 딴 동료에 대한 뒷담화 등이 있다. 파트 3 고난도 문항에는 정치 관련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리고 파트 4, 5 코렉트 시험 문항에는 식당 서비스 메뉴 이벤트 공지글이 출제된다. 파트 4 인퍼 유형에는 주장이나 비판하는 지문이 출제된다. 다음 독해에는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에는 단순 동의어를 넘어서 의미상으로는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결어 유형에는 빈출 단어에 포함된 연결어가 정답인 경우가 늘고 있다. 코렉트 유형 한 문제 정도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빈칸 메인 인퍼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 경험담을 담은 수필이 출제된다. 빈칸 코렉트 인퍼 고난도 문항 한 문제 정도는 정치 관련 소재가 출제된다. 또 최소 한 문제 이상 빈출되는 소재로는 ESG, 의료병 관련, 온라인 서비스, 동식물 종, 스포츠, 실제 역사 인물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를 통해서 지문 선지, 함정 낚시 출제 패턴, 빈출 단어 수거 등 최신 출제 트렌드를 직접 파악해 가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 이번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 시험 저희가 전 문항에 대한 정답을 복원해 드리고 있는데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친추해 두시면 시험 종료 한두 시간 후에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알림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 확인 후에 총평 영상 그리고 전 문항 해설 강의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